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해봤을 손발 저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손이나 발이 살짝 저릿하신 분 계신가요?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왜 손발이 저린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손발 저림은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찌릿함이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 또는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 먼저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공급하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손과 발까지 충분한 혈액이 전달되지 못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데 혈액이 이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그 결과로 손발 저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수도관이 막혀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다음으로 신경 압박도 손발 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신경이 존재하는데 이 신경들이 뇌와 몸 사이의 신호 전달 역할을 합니다. 만약 특정 부위의 신경이 눌리거나 압박을 받으면 해당 부위의 저림, 통증,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팔이나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목을 쭉 빼고 화면을 보는 자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자세는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목뼈에 부담을 줘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을 압박해 팔과 손가락 저림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말초신경병증을 들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 몸 구석구석에 분포하는 신경을 말하는데 이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손발 저림, 통증,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심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손발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B12 결핍, 알코올 중독,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손발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해 손발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채식을 주로 하는 분들은 비타민 B12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발 저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인지 신경 압박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혈액순환 문제라면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피하며 꽉 끼는 옷을 입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죠. 따뜻한 물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원인이라면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목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경우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 원인이라면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심부전 환자의 경우 투석 치료를 받는 등 원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의 경우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발 저림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이나 발을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는 것도 혈액순환을 촉진해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탈수는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신경 기능을 저하시켜 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손발 저림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근력 약화, 감각 소실, 심한 통증, 어지럼증, 발음 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졸중, 척수 손상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발 저림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손발 저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발 저림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이 저려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거나 발이 저려서 걷기가 불편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므로 손발 저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발 저림의 원인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손발이 저릴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손발 저림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